국방비 천조에 빛나는 천조국, 기축통화달러, 21세기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 미국을 가리키는 말들인데요. 이런 미국에서 쌍팔년도 때나 있을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버블은 폭발하여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금융위기가 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 파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종전 이후 미국 최대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닷컴 버블이라 불리는 2000년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IT 기업들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IT 기업들은 상한가를 치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의 주식이 있었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뉴데이터 테크놀리지의 모티브가 되는 주식입니다. 바로 세롬기술이라는 주식인데요. 1999년 8월 2,300원에 코스닥에 상장하여 닷컴 버블을 타고 2000년 3월 초 28만 2천원까지 올라갔었죠. 7개월 만에 무려 149.2배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와 퀄리티에 결국 많은 IT 회사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2000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투자자를 돈을 잃게 되죠. IT 회사의 도산과 손실을 본 투자자로 인해 경기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2001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항공기로 동시다발 자살 테러를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3천여 명의 사망자와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테러로 인해 주식시장은 6일간 문을 닫게 되고 다시 개장했을 때는 14%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IT 버블과 테러의 충격으로 미국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고 주택 소유 장려 정책을 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현금이 많지 않아도 집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죠. 서민들 또한 내 집 마련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대출 이율을 넘어설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금리와 주택 소유 장려 정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면 그 돈을 빌려준 은행들만 몇 개만 망하고 끝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된 것은 미국의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 연방준비제도의 옐런 그린스펀은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된 미국 국채의 정책을 바꿀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전 세계 투자회사와 펀드 매니저들은 또 다른 저위험 고수익 상품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CDO 부채담보부증권을 찾아냅니다. 당시 CDO는 40%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90% 이상의 채무자들은 성실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CDO는 매우 이상적인 투자처였죠. CDO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입니다. 개인 대출자는 집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은행은 대출이자로 돈을 벌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할수록 수익이 증가하죠. 은행은 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 대출의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양대 국책주택담보금융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있습니다. 모기지론을 양도한 은행은 그 돈으로 다시 개인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들은 모기지론들을 모아 MBS라는 또 다른 채권을 만드는데요. 이 MBS를 골드만삭스, 리먼브러더스, 모건 스탠리 등의 투자회사에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제 투자회사들도 MBS 채권으로 돈을 벌어야겠죠. MBS를 크레딜론, 카론 등의 다양한 채권과 묶어서 CDO라는 굉장히 안전한 채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왜 안전할까요? MBS의 가격이 1억 불이라고 환급받지 못하는 확률이 10%라고 하면 이 채권들을 모아 9천만 불짜리의 매우 안전한 채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CDO는 다른 투자회사, 중개인, 인수인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CDO에 넣게 되고 이런 스노우볼 과정이 거쳐지면서 매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채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아지자 보험회사, 은행, 헤지펀드, 공공기금 등에 팔려나갔죠. 미국의 모기지 시장으로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었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급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서브프라임은 미국의 대출 신용등급으로 신용등급은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낮은 안정성의 등급을 말합니다. 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집을 차압해서 충분히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부동산 가격의 99.3%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00만원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투자의 문외 아닌 스트리퍼조차 5채 집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얼마나 대충 했는지 죽은 사람이나 강아지의 명의로도 대출을 해줬다고 하네요. 금융기업들은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에 투자은행들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4년 루비로 레버리지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채권 투자의 3%만 손해가 나도 현금이 0이 되는 상황이 되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기관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한 개의 CDO에는 수많은 MBS가 들어있고 그 CDO를 수십 개 섞어서 새로운 CDO를 만든 상황이었죠. 당연히 안정성을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건 신용평가기관 뿐이었는데 투자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서브프라임이 가득 섞여있는 CDO에 AAA 등급을 줍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미국 국채가 AAA 등급이니 국채와 맞먹는 말도 안 되는 평가인 거죠. 저금리와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은행과 돈 받고 평가해주는 신용평가기관, 이 세 개가 하나의 거대한 금융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파티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가격 안정을 위해 2004년 1%였던 금리를 2년 동안 5.25%까지 인상하게 되는데요. 2005년 대부분의 대출들이 2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상품이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6%를 훌쩍 넘기게 되고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자들이 하나둘 연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파산한 사람들의 집이 차압당하게 되고 그 집들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부동산은 폭락하게 됩니다. 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MBS, 그 MBS를 묶어서 만든 CDO의 가치도 폭락했겠죠. 이로 인해 유동화 전문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회복 불가능의 손해를 입었다네요. CDO를 발행하고 거래했던 투자은행들은 어땠을까요?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3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CDO를 발행한 베이스턴스는 JP모건에 인수되고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됩니다. 또한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4대 투자은행으로 1849년에 설립된 역사가 깊은 투자은행이었는데요. 산업은행이 인수를 시도하고 무산된 이야기로 유명한 회사였죠. 2008년 9월 15일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후문으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700조 원으로 기네스북 세계 최대 규모 파산으로 등재되었다네요. CDO 가치 폭락으로 다른 곳에서도 폭탄이 터지는데요. 바로 보험 쪽입니다. CDO도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받고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CDS라는 상품을 보험사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폭락으로 CDO가 부실이 되면서 보험사들은 막대한 양의 보험금을 보장해주게 되죠. 당시 최대 보험사였던 AIG의 보험금이 무려 500조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 CDS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이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AIG의 보험금이 큰 이유는 리먼 브라더스의 CDS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이로 인해 AIG는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고 구제금융을 통해 국유화되게 됩니다. 또한 CDO로 자금을 조달한 수많은 헤지펀드들은 파산하게 되고 기업보험 시장은 붕괴됩니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월스트리트와 전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크리스토퍼 럼 교수는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자살률은 1.3%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자살률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8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집을 잃은 이들은 모텔이나 텐트에서 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구제금융 타프를 계획하는데요. 유동화 자산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하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웰스파고 등을 사실상 국유화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또한 금리를 0.25%까지 낮추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마구 푸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국은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덩치가 큰 기업이 파산하면 너무 덩치가 커서 그 여파가 나라 전체의 경제공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세금으로 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수많은 개인들은 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변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세계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